자, 1번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와 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1, 2번이 가, 3, 4번이 나, 5번이 가나 모두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끊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2번 문항으로 가보면 2번 문항은 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지문을 읽고 나서 2번 문항 바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3번 에피쿠로스의 행복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에피쿠로스의 행복관 지금 보니까 나의 그죠? 1, 2, 3문단 그죠? 얘는 나의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의 행복감 도식화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4번 기업부터 미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부터 미음의 관점에서 보기의 진술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겠습니다. 기업부터 미음이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요. 각각 인물이고요. 공자, 그다음에 해당, 그래서 기억 미음은 가에 있고, 그다음에 그 노자, 기억의 비롯은 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 아리스티토스, 미음 에피크로스. 그래서 그 리을 미음은 나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각 공자부터 시작해서 주장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5번 문항 한번 보면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나를 모두 다 읽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공자, 해강, 키레네 학파, 그다음에 아리스토포스, 에피쿠로스 각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3, 4, 5번은 나지문, 1, 2번은 가지문에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을 때 비추신 거 봤을 때 가는 동양 철학, 나는 서양 철학과 관련되니까 이렇게 묶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만족, 즐거움, 보람, 쾌감 등의 좋은 감정이 있으며 불안, 우울, 불쾌 등의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 자, 행복이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은 자,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행복이 어떤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상태가 아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복해질 때까지 부와 권력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난하다 그죠? 뭐 불행하 불행하던데 가난하면 자,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가족관이 화목하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저 항상 뭐 부분적으로 행복이 느껴지겠지, 그렇죠? 자,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과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면서 행복의 개념, 그에 이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다는 거죠. 아,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 행복의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해서 학자들의 생각이 어떠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겠네요. 두 번째 문단.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간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오복을 누리고 절대로 당하고 싶은 육극과 같은 일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간에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복을 누리고 그다음에 육극을 피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뜻풀이가 나와 있죠. 오복. 서경에서는 장수, 부유, 건강, 덕을 닦은 편안한 죽음을 이르지만 민간에서는 장수, 부유, 건강, 귀한 자손만을 이룬다라고 되고 육국은 변사와 용사, 질병, 근심, 가난, 그 다음에 약함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복이란 말에서 이 행은 자 이제 행복 중에 이 행을 설명합니다. 운수가 좋은 거죠. 운수가 좋다. 복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나 귀신이 내려오는 거죠. 착한 일은 어떤 보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 행복은 모두 인간의 영역이면 신의 영역에 가깝다. 신의 영역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세용지만을 생각하며 지금 불행하더라도 행복을 기다리거나 선을 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 자, 그래서 세용지마라는 것은 한자 성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변방세자에 그다음에 옹자가 노인, 옹자에 거조사, 지자에 맞자가 말맞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변방 노인의 이 말이 모르면 뭐냐면 그 변방에 있는 이 노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요.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 전쟁이 나가지고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거든. 근데 아들은 장애가 있어 전쟁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그 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행하더라도 행복을 뭐 기다리거나 선을 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 보상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민간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민간의 행복감과 달리 육아에서는 자, 이제 육아, 민간이 아니라 이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민간이 다시 네모를 쳐야 되겠다. 그렇죠? 행복을 인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강점을 둔다. 적극적 인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죠. 자, 공자는 자 이제 공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 문제 물어보는 행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즐거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벗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도를 알고 실천하는 즐거움이라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 그 공자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 진정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도를 알고 실천하는 즐거움이다. 공자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적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 외부적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라는 거야. 특히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이 부분이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지와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불행을 극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도덕적 의지와 수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누추한 거리에서 한 표주박의 물과 한 끼밥으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안다고 칭찬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안회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민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내는 육국을 피하지 못한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공자는 아내의 도덕적 삶이 행복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공자가 인을 이루기 위해 강조한 극기복례, 즉 욕망을 의지적으로 억제하고 예를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이제 인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그러니까 극기복례죠. 욕망을 의지력으로 억제하고 예를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육아에서 공자의 행복, 즉 즐거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이제 네 번째는 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도가에서는 육아의 예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고 인간적 즐거움의 근원인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도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양생이다. 자, 이제 이 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양생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강자는 도가 중에 장자가 등장을 하네요. 이렇게 몸을 기르는 것을 양형이라 하고 정신을 기르는 것을
기르는 양신과 구분하였다. 자, 그래서 그 양형과 양신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는 양형만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장자를 계산 해강은 이제 해강이라는 인물이 또 물어. 자, 본성을 잘 닦아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몸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하여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양생에 요청했다. 정신과 육체의 조화다라는 거죠. 자,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고통은 외부에서 육체로도 오고 정신으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해강이 봤을 때는 이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육체도 오고 정신에서도 그 고통이 오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 조화가 필요하다. 해강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태평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자, 자연 법칙을 따르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고 태평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노자가 말했던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대로 그 귀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2번 문항, 그죠? 2번 문항이 지금 가하고 연결이 되고 1번 문항도 지금 1, 2번은 가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기억부터 4번도 지금 기억되는 디귿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도 1, 2번이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가는 통시적 관점, 통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연구 방법인데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통시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간에서의 행복, 그 다음에 육아에서의 행복, 도가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시적 관점에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가는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관점을 대비가 지금 세 번째 문단에 그 보가 아니 육아에 나오면서 민가의 관점과 지금 그 공자의 관점을 여덟째 줄, 한 문단의 여덟째 줄에서 8구에서 민간의 관점과 공자의 관점이 나오는데 민간의 관점 학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간은 학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5번 가드가 중심화제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단어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을 분석했다는데 행복 두 번째 문단에서 행복에서 행, 그 다음에 보복의 복을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분석을 했어요. 중심화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심화제. 행복. 자, 일단은 얘는 가는 맞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지고 3번, 4번, 5번. 그래서 5번 먼저 판단을 해보고 없으면 나머지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문항.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와 관련된 정답 4번인데 그래서 장자는 지금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냐면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그렇죠? 장자가 그 셋째 줄이죠. 또 가의 네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자, 몸을 기르는 양령은 부정적인 것이며 진정의 양생은 정신을 기르는 양산입니다. 양형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양형만 하는 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번째 문단에서 구분을 했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 장자는 양형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을 통해서 양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양력만 행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기업문항 관점, 그리고 보기에 이렇게 가나다라는 기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1, 2번이 가, 3, 4번이 나, 5번이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번은 가와 연결시켜주고 3, 4번이 또 나와 연결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가볼게요. 행복은 인간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이드에서 기업, 공자죠. 공자는 동의를 한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공자는 지금 외부에서 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진정한 즐거운 셋째 줄에 도를 열고 실천하는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그 넷째 줄에 진정한 행복은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이 달라질 때는 기억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3문단에 3, 4 셋째 줄과 넷째 줄 통해서 얘는 안 되고 자 가이드에서 니은 자, 니은은 누구냐면 해당이었어요. 단자를 계산한 해당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단이죠. 얘는 이제 네 번째 문단에 언급이 된 거고 자, 네 번째 문단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보면 첫째 줄에 네 번째 줄이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요. 자연법적인 것이지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본성을 살펴서 정신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신과 육체 조화를 이야기했거든요. 외부에서 온다라고 하는 분 동의하지 않겠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을 보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서 자, 나를 한번 보면 세속적 일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경지를 했을 때 진정을 자, 세속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경지. 그러니까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 기억이 공자고 공자가 지금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건 지금 맞죠? 3문단에 넷째 줄에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음을 판단을 해보고 이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은 5번 문항인데요. 5번 문항에서 지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인 바는 1, 2를 확인을 해보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 보니까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 효용이나 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 가치를 두고, 자, 그래서 이 쾌락의 최대 가치,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인간의 쾌락을 누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 쾌락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 벤담이 등장하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 행복을 가져야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에도 최대 행복이 된다. 그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질적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쾌락을 계량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에서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하지만 J.S. 밀이 등장하죠. 존 스튜어트 밀이네. 그렇죠? 자,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야.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은 미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때 1번 공자가 아내의 삶을 높이 평가한 것은 육체적 행복보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된 것이 낫다고 본 미래가족과 유사함은 그러네요. 세 번째 가에 세 번째 문단에서
여섯째 줄에 그죠? 아내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7, 8, 9 아홉째 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가의 3문단의 아홉째 줄을 통해서 맞는 말이다. 자, 해강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자, 해강이 지금 고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해강은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 그래서 이거는 가의 네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 정리했어요.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행복을 갖는 벤다는 거죠, 유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고통을 피하려는 보기의 셋째 줄을 통해서 이 부분도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나로 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 그리스의 여러 학파들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행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그중 키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진정한 선이고 그 밖의 것들은 쾌락을 산출하는 데 효용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 즉 쾌락주의 윤리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여러 학파가 있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키레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자, 쾌락이라는 것이 진정한 선이다. 그리고 쾌락주의 윤리를 그래서 옹호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키레네 학파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어지는 동안 쾌락주의 성격은 달라졌다. 그래서 쾌락주의 성격이 달라졌대. 그걸 설명하겠네. 두 번째 문단. 키레네 학파의 아리스티포스는 자, 행복이라고 이제 아리스티포스의 행복의 정의죠. 여러 원천에서는 쾌락의 총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 원천이 있대요. 그리고 쾌락의 총체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쾌락에 민감해야 하고 최대한의 쾌락을 얻을 수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최대한의 쾌락을 얻을 수 있게 행동을 해라. 같은 상황이 하더라도 쾌락에 민감한 사람은 육체적 쾌락, 부와 명예를 얻는 데서 오는 쾌락, 지적 담론에서 얻는 쾌락 등 다양한 쾌락을 찾아내어 쾌락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쾌락에 민감한 사람은 육체적 쾌락, 그 다음에 부와 명예를 얻는 데서 오는 쾌락, 지적 담론에서 오는 쾌락, 이런 다양한 쾌락을 찾아내서 쾌락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모르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그 이 법칙을 모르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순간적인 충동을 선택한 결과로 더 많은 고통이 온다면 총체적 결과로서의 쾌락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총체적 결과는 불확실한 먼 미래가 아닌 충분히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을 말하기 때문에 총체적 결과는 미래가 아니라 계산이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행복을 위해서는 세속적 타산 능력과 함께 절제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속적 타산 능력, 절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키레네 학파의 아리스티포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에피쿠로스 학설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타나죠. 병약과 가난, 정치적 추방 등의 불우한 삶을 겪으면서 결국 세상과의 절연 속에서 평온을 얻었던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자, 그래서 세상과 절연을 하고 평온을 얻었던 이런 경험에 기인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최대한 즐기라는 에피쿠로스의 말이 감각적 쾌락이나 방종을 선동한 것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있다는 거지. 실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금욕주의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에피쿠로스 행복관을 도식하면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다. 자, 여기에서 에피쿠로스는 한정된 가치와 그것을 차지하려는 적예찬 세상에서 성취를 거듭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모인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성취,
즉 한정된 가치, 그다음에 차지하려는 적에 찬 세상, 이 성취라는 것은 거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분자를 늘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모인 욕망을 줄여야 한다. 즉 금욕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단. 아리스티포스에서 에피쿠로스에 이르는 동안 쾌락주의자들은 더 많은 성취를 통해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성취를 통해서 쾌락을 늘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래요. 특히 이제 또 중시하는 게 나왔다. 에피쿠로스는 외적 변동이 큰 세속적 일을 통해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외적 변동이 큰 세속적인 일은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런 좌절 속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쾌락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했습니다. 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앞부분에도 우리가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보면 5번 나는 중심화된 성격을 내 단어를 구성. 나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4번 보면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인물의 사상이 형성된 개인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그 개인적 배경, 즉 에피쿠로스의 학설, 미음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1, 2, 세 번째 문단. 그렇죠? 개인적 배경 이거는 3문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말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행복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5번이 답인데요. 행복의 크기를 판단할 때 미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아리스티포스와 달리, 자, 일단 아리스티포스가 미래까지 고려를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밑에서 주시죠. 총체적인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불확실한 먼 미래가 아닌 그 행복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5번에서 그 아리스티포스가 미래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가서 일단 3번이 맞았죠. 나에 대해서 미음. 즉, 이 미음은 에피크로스입니다. 그렇죠? 이 에피크로스가 계속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문단에서 자, 나의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 즉 셋째 줄과 넷째 줄을 통해서 미음도 세속이 흔들리지 않는 다중성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면서 쾌락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둘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항에서 지금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정답이 5번인데 에피쿠로스가 적에 찬 세상에서 세속 성취를 통해서는 행복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이건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냐면 나의 그 세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째 줄 그러니까 1, 2, 3, 4, 5, 5, 6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의 3문단에 5에서 6에서 언급을 했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질이 낮은 쾌장으로는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미래관점과 유사하고 느끼는데 어,
있었잖아 아까. 아, 지금 보기에 나와 있었군요. 네. 이 보기에서 지금 보면은 밀은 질적인 차이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벤담은 그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에피쿠로스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질이 낮은 쾌락으로는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밀.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죠? 질이 낮은 쾌락. 음, 밀과 총 유사. 관련이 없네요. 에피쿠로스는 그 성취라는 것이 세 번째 문단에서 그렇죠? 세 번째 문단에서 이 성취라는 것을 분자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의 욕망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에피크로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질적인 차이하고는 이 둘은 관련을 맺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5번으로 가야 된다죠. 관련을 지을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으로 가서 바꿔 쓴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게 뭐지? 정답은 5번인데 5번에서 지금 보면은 잃어가는 모습, 자신감을 잃다라는 데 유실이라는 것은 그 잃기는 잃는 건데 여기는 자신감을 잃는 거고 유실은 물건이에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유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죠. 자신감은 추상적인 거고 유실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유실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 이 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써요. 쓰면은